알릴레오. 그 솔레이마니 그 장례식을 보니까 막 붉은 그런 뭐 깃발 이런 거 들고 나오셔서 막 복수를 하겠다 이런 이란 군중들의 민중들의 그런 목소리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란도 국내에 많은 시위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보수파 정권의 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볼 때 이번 사건이 미국에서 공격을 했던 사건이 득이 되는 면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호기였죠. 사실 정말 좋은 호기다. 술레마니 사령관은 그 하메니 최고 지도자의 이제 목심이었고 사실 권력 2인자였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이제 사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예. 바로 그 직전까지 10월부터 2달 동안 지난 40년 동안 가장 극렬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왔고 바로 가장 위험한 이제 정권 위기에 그래서 바로 실탄 사격을 해서 엠네스티 보고에 의하면 죽은 사람은 304명. 이란했어요. 예, 바로 그 직전까지. 네. 그래서 그랬어요? 가장 어려운 이제 정권 위기 상태에서 술레이만 이제 피살 사건이 나니까 그게 잠재워지면서 이란 국민 전체가 하나의 반미로 결집해서 예. 죽어가던 정권이 되살아나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아이러니고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민하기 격출한 사건만 없었다면 예. 이걸 막 극대화해서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사용했을 것은 분명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붉은 깃발을 올린다는 것은 680년 이만 후세인의 살해를 기억하는 역사적 사건인데 저도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그 이후에 처음 올렸던 깃발이래요. 그래요? 예. 중간에 몇 번 올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맘 후세인이 4대 칼리프였나요? 그래서 이제 저 무함마드의 후에 예언자 무함마드. 외손자였고 예. 그게 이제 아랍 저기에서 살해당하면서 이제 순니와 시아와 갈리는 갈라지죠. 개점이 되고 예. 오늘 시아파들은 가장 길이는 애통한 하나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언자 무함마드와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쪽이고 순니파는 그거보다는 율법에 의한 그렇습니다. 이제 정통성 네. 이걸 중시해서 그때 갈라져서 네. 서로 간에 그 이슬람 문명권 안에서의 작은 단청선이 갈라지면서 지금 1500년 가까이 시아파와 순니파 사이의 대립이 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후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맘 후세인의 살해의 그 적을 네. 미국으로 상정하고 이제 성지 모스크에 붉은 깃발을 이제 올린 거죠. 천 몇백 년 만에. 그게 굉장히 큰 의미였네요. 그게 저는 어마어마한 그 의미였고 붉은색이 그런 그만큼 의미인 줄 몰랐어요. 이제 이 정권이 거기에 대한 분노를 국민 결집으로 연결시키려고 했고 이 애도를 소위 말하는 중요한 어떤 정치적 레토릭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보수파 정권이 그렇게까지 위기에 몰려 있었던 게 단순히 뭐 어떤 뭐 사회적인 경직성이나 뭐 이런 거 외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거 외에 무슨 뭐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40년간 이제 극악한 경제 제재 하에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요. 민생 그러나 빵빵해졌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권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부당한 압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기 때문에 참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제 혁명 수비대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군 조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군산 복합체입니다. 이게 정부 예산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 공기업과 국영기업이 대부분인데 그걸 이제 혁명 수비대가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고 있고 40년 동안 독점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과 부패와 이제 반투명성 그것이 이제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라크에 대한 민병대를 이제 지원하는 기금이 되고 이러한 혁명을 수출하는 도구가 됐기 때문에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그 부는 이제 부정한 이제 어떤 특정 세력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과 부패 또 민생고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최근에 극한적인 이제 민생 투쟁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보 DNA도 맞고 역사적인 아픔 우리가 한일 관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내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DNA나 이런 역사를 과장하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은 트럼프에게는 자기의 대선이고 그 안에 있는 일종의 기독교 세력을 중심 네오콘이 사실상 옛날에는 기독교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거기 때문에 사실상 반복을 했는데 정치 세력의 네오콘에서는 기독교와
이 유대교가 합치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합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중동 정책에서 오바마는 탈중동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차갑게 대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역전, 이스라엘과 가까워져야 되는 이런 역전들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 또 하나 제가 하는 건 오바마에 대한 개인적 경쟁심이 상당히 저는 작동한다고 봅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연에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의 엘리트들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에 대한 자질 문제를 들고 나왔죠. 미국에게 오바마는 우리 사회 때보다 한 100배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예 주제에 미국에 와서 미국의 주인을 밀어내고 대통령까지 되고 퇴임 시에 지지율이 65%, 자기는 취임 시에 지지율이 45% 견딜 수 없는 혐오를 느낍니다. 이거는 오바마가 했던 것을 다 부수고 이제 문제는 뭐냐, 오바마가 못했던 게 북한 문제니까 자기가 이렇게 북한 문제에 열을 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오바마의 경쟁심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란 내부 정세로 조금 더 가보죠. 항공기 예. 격추 이후에 그러게요. 아니,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며칠 동안 지금 저희가 이제 금요일 방송분입니다마는 지금 요 며칠 동안은 계속 그 우크라이나 민간 항공기를 이 미사일로 오인해서 이란에서 격추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실 참사고 있을 수 없는, 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미국하고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가 되면서 최고도의 그런 방위 태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여객기가 방향을 돌리는 것 같아서, 군사기지 쪽으로 돌리는 것 같아서 미사일로 보고서 격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란 대통령은 사과를 했고 또 그 군사령관이 자긴 정말 그걸 봤을 때 죽고 싶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인터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미로 뭉쳤던 이란 민중들의 민심이 이제 반정부, 네. 이란 정부에 대해서 이제 반대 시위를 하는 그런 파와, 또 영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서 여전히 반미와 이 외부 세력에 대해서 또 시위를 하는 그런 시위대와, 그러니까 반정부 친정부 시위대로 나뉘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굉장히 되는 거예요, 이거? 극렬하게. 그래서 거기도 지금 실탄을 사용했다라고까지 네. 또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초긴장 상태였잖아요. 미국 이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두 곳에 공격을 하고,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확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5시간의 초긴장 상태에서 그 이제 작전 에리아에 이제 비행기가 날아오니까 사실 40년 제재 동안에 뭐 지금 부품 하나 조달이 안 됐어. 제가 보기에는 이 방공 시스템이 정교함이 떨어져 있지 않았나. 그 민간 항공인데 식별을 못했을 수도 예, 있다는 그럴 거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실수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시스템이 작동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불행하게도 이제 민간기를 이제 격추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그거는 이제 사건이니까 이게 이제 초기부터 민간 항공기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기계 고장으로 득보가려고 했던 이틀간의 은폐가 이게 이제 그 국민들로부터 시위를 따겠던 일이다. 왜냐하면은 자국 군인에 의해서 자국민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크라이나 항공이지만 그게 타고 있던 대부분의 승객이 이란인이었고 예. 카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자국군에 의해서 자국민을 민간기를 격추했다는 것은 이거는 치욕이고 모멸이고, 우리가 지금 미국을 향해서 온 국민이 뭉쳐있던 사이에 이게 온 세계가 이제 이란에 비판하는 걸로 돌아서니까 이건 책임을 져라. 그리고 은폐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게 있고, 처음에는 그 이제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추모 집회에서 시작됐는데 그것이 확산되고 이제 지금 갈수록 시위가 이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요 이제 술레이마니의 살해 이전의 시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국에 대한 반미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니까 그 반미주의자들은 이제 친정부 시위를 하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이 민중의 시위가 친정부 시위를 누를 수밖에 없는 구도다. 지금 현재는 거의 슬로건이 나오지 않는데 최고 지도자 하메니의 퇴진, 또 혁명수비대의 죽음이라고, 죽음을이라고 하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새로운 구호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상치 않다. 아니 우리도 세월호 사태를 겪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그러한 참사가 났을 때 국민들을 속인 점에 대해서 이 이란 민중들도 정말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고 이거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분노가 굉장히 표출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이 다 79년 이후면은 다 20, 30, 40까지는 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혁명 정신이 이제 기득권 그만큼 했으면 됐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했는데 맨날 이제 반미만 가지고 우리를 옥일맬 수는 없다. 이제 당신네들도 좀 물러가라.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50대만 해도 7살, 8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류 세력이 이미 이제 교체되고 있다. 자 이제 이거 너무 재밌어서 먼저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질문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미칠 영향 또는 우리 정부의 대비 태세 또는 대응책 이런 걸 좀 이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미국과 이란 사이에 물리적인 공방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태가 중동 전역을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서 중동 전역을 다시 한번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쪽으로 확산될 거냐 아니면 이런 정도의 제한적인 선에서 멈출 거냐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듣고 싶어요. 두 가지 뚜렷한 이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중동 전역에서 반미 정서가 고조되는 현상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반미 정서라는 자양분을 먹고 인류 사회가 그렇게 힘들여서 괴멸시켜 놓았던 알카에다 잔당이나 IS가 지금 물 만난 듯이 다시 활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가 인류가 짐을 져야 될 가장 분행한 악영향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제 친미 노선을 걸었던 사우디나 인근 왕정 국가들이 이런 그 소위 부당한 행위를 보고 일시적으로는 동조하는 척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이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그 공백을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메고 갔기 때문에 이게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뭐 때문에 이런 걸 했나 하는 이제 빅 퀘션이 이제 있는 거고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부분적인 반미 정서 때문에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라크에서 미국에 대한 이제 부분적 공격은 늘어나겠지만 이게 이제 확전될 가능성은 뭐 현재는 없는 거죠. 양쪽 모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김 원장님도 이 점은 그렇게 보세요? 다른 방송에서 우리 이 교수님하고 이 사건 직후에도 우리는 전면 전원으로 확대될 것 안 될 거라고 이제 같이 견해를 같이 했고 또 트럼프는 아예 쏘면서부터 그 사살하면서부터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고 얘기를 했고 기본적인 고립주의 노선을 계속 표방을 했고 어찌 됐든 뭐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란의 보복 공격도 사상자가 없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저는 판도라의 박스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중동 정책을 했고 물론 미국 쪽에서는 셰일가스 혁명 때문에 더 이상 중동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전략자들을 보면 그렇게 나온 곳에 러시아와 중국의 공백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했고 사실 그런 것들이 이번 동기 트럼프 뒤에 숨어서 사실 미국의 전략가들이 다시 중동으로 가는 그리고 중동의 패권에 간섭하게 되고 중동의 질서에 간섭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고립주의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원하는 전략가들의 중동에 대한 강경파들도 사실상 결론은 미국이 늪속으로 다시 끌려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7년에 그 이라크 전쟁 이후로 미국이 애썼던 모든 자원과 인적 희생이 물거품으로 갈 가능성이 꽤 많아졌다. 그리고 시아파 연대를 통해서 강경파 연대를 생겨서 오히려 중동 전체를 온건하게 이끌고 갈 온건한 정부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그것도 굉장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의 이익을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게나 세계에게는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중동 지역에서 즉각적인 확전으로 가지는 않겠으나 다행이나 예. 잠복하고 있던 여러 갈등 요소들이 튀어나오게 만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중동 정세는 전반적으로 솔레이마니 암살 이전보다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많고 일부 테러 행위나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